해드림 부동산 TV.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기등기란 어떤 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느냐면요,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 기존 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 등기의 효력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기번호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1번 뭐 이렇게 나가고, 소유권 이전이 있었을 때 2번, 3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번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요 밑으로 3-1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기등기는 이 3번에 있는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 그러니까 의무 임대기간이랑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근거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기대상 주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한 모든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그 오피스텔 중에서 그러면 거주를 하지 않는 비거주용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비거주용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기등기는 언제 그러면 신청을 해야 할까요? 작년부터 시행이 됐었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된 주택은 바로 부기등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전에 하신 분들은 2년 이내, 그러니까 2022년 12월 9일 전까지 부기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날짜가 중요하죠. 이 날짜 외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외우다 보면 다른 것들이랑 혼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2020년 12월 10일 기준입니다. 이 전에 등록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 하시면 되고, 이후에 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지체 없이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례 1을 먼저 보시면요, 2020년 5월 임대주택에 등록됐고 2020년 12월 10일 전이죠. 소유권 등기도 신청인 명의로 된 상태. 이 경우에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 2번을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은 되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록은 됐는데 아직 등기가 안 난 거죠. 그리고 21년 3월에 등기가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등기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부기등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 3번인데요. 20년 12월 15일 임대주택 등록, 12월 10일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로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록 그리고 등기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되어 있을 경우에만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적인 용어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체 없이, 그럼 지체 없이가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체 없이란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은 이후에 바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 일자,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한다. 자, 신고하실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가요? 자, 유예기간 중 그러니까 22년 12월 9일까지죠. 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에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말소 신청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꼭 등기소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말소가 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나요?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등기상에 이 부분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없애야 되니까 가서 신청을 해서 말소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은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요 주택 소재지에 관할입니다. 본인 거주한 주소지가 아니고요.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부기등기를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일단 신청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청서가 필요하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증, 이게 이제 원본이 필요한데 이 렌트홈에서도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이 렌트홈에 가시면은 증액할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필요하겠죠.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는요, 주택 소재지 관할이죠. 소재지 관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서울은 이택스 서울.co.kr, 다른 지역은 위택스 go.kr에서 납부한 후에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요 경우는 이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죠. 자, 이걸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신청도 가능하신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신데 문제는 이제 공인인증서 발급을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면은 방문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인증서가 3년 동안 유효합니다. 3년 동안 유효하니까 보통 2년 계약을 하시면 그 다음에 거의 뭐 매번 가서 한 번은 가야 된다, 이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자 신청하게 되면은 한번 가서 등록을 하고 계속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증서가 3년마다 유효하기 때문에 매번 방문하셔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자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가셔서 신청을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어쨌든 한 번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겠죠. 법무사한테 위임을 해서 하시면 뭐 시간 절약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기등기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지금 부기등기 신청할 경우에 1,2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등록면허세랑 교육세가 7,200원, 등기수수료가 3,000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소 신청할 때도 역시 1,200원 이하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어떻게 표기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예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꼭 표기가 돼야 됩니다. 이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주택임. 자, 이 부분이 꼭 명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등기 예시인데요. 일단 소유권 이전, 아까 말씀드린 순위 밑으로 부기등기를 하니까 3번의 밑에 3-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의 영향을 받는, 3번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등기 목적은 민간 임대 주택 등기, 그리고 접수는 접수한 날짜겠죠. 등기 원인은 2020년 12월 10일 민간 임대주택 등록.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꼭 명기해야 되는 항목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명기가 되어서 등기가, 부기등기가 신청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소 예시인데요. 이 말소가 되면은 지금 여기 빨간색 빗금이 보이죠. 요 빨간색 줄이 쳐지면 없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등기 말소 4번에 대해서 등록 말소 되었다. 자, 요 표시가 돼야지 말소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시면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1차 위반일 때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에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자, 이번에 대한 질문인데요. 건물 등기상 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등기에 표기되는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지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하셨을 경우에는 건물이랑 토지까지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대항력 받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부기등기 관련된 법령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20년 12월 10일이죠. 2020년 8월 18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었고요. 자, 5조의 2 등록 민간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1번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자,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등록하면은 바로 부기등기를 하라는 얘기죠.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 내용 및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입니다. 제4조 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유예기간을 2년 두었다는 얘기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제4조의 2 부기등기인데요. 법 제5조의 2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같은 법 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자,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 2,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소는 본인이 신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등기소 정보는 제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바로 다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